나 너무 아파, 엄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효정 씨는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지기 전 경찰에 11번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쌍방 폭행 등의 이유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다가 데이트 폭력 경고장 발부. 피의자가 효정이 폰을 뺏은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뺏어서 대신 말한 거예요. 여친 남친끼리 싸우니까 경찰 오지 말라고. 효정이는 전화 너머 소리로 고함 소리 막 들리고 있고, 그 얘가 저지를 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힘으로.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성분 신고하신 분 바꿔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프. 그리고 와서 그냥 종결 지었어요. 가해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해주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국가가 나서면서 피해자를 점점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단지 그냥 너가 둘이 연인 사이니까 어떻게 할래? 뭐 보니까 많이 안 다쳤는데 멍만 들었고 뭐 병원 가도 진단 뭐 2주 3주밖에 안 나오겠고 처벌을 원하나 안 원하나 항상 경찰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우리 딸은 남자친구 옆에 있는데 처벌을 원합니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풀려났어요. 그냥 경찰서에서 뭐 종결 처리, 그러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그냥 종결 처리. 교제폭력 112 신고 건수는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장 종결 비율이 절반이 넘고 구속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 여부를 정하게 하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처음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당연히 그럼 가해자의 폭력을 인지했고 폭력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그걸 막아주길 바랬을 텐데 그렇게 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의사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복의 두려움일 겁니다. 내가 처벌하고 싶다,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내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지 않고 위험해지기 때문이겠죠. 지난해 5월 발생한 금천구 교제살인 사건. 아침 5시 37분 여자가 남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7시 17분 남자는 여자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경찰 신고와 죽음의 시차는 1시간 40분이었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일로 들어가요. 네, 맞아요. 네, 뭐라고요? 맞다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교제 폭력은 보호 조치에 있어서의 공백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법에서는 특별한 보호 조치를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보호 조치의 적용을 받으려면 가정폭력에 해당하거나 스토킹 행위 내지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제 폭력의 양상이 스토킹 범죄나 스토킹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가정폭력 처벌법을 적용을 받으려면 가정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금 더 보호의 정도가 강한 보호 조치들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